안녕하십니까. 수학 강사 최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2025년 7월 모의고사 공통영역 해설 강의 진행하겠고요. 11번까지는 쉬우니까 12번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 상태가 별로 안 좋은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2번 볼게요. 자, A에는 등차 수열이고요. 첫 번째 항은 1로 나와 있어. Bn 플러스 1은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은 바로 전항에서 1을 더하고요. n이 3의 배수면은 an 더하기 bn으로 정의가 되어 있다. B9에서 B3을 뺐더니 27이래.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시오라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해서 집어넣으면 되겠다. 그치? 맞죠? 자, 우선은 B9에서 B3을 뺐더니 27이야. 자, 그러면은 B3에서 B9로 건너갈 때 어떠한 수를 더하거나 뺐는지를 한번 그 간격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은 B3, B4, B5, B6, B7, B8, B9 7개밖에 안 되니까 금방 쓸 수 있어. B3에서 B4로 넘어갈 때 n이 3의 배수면은 A3 더하기 B3으로 정의가 되기 때문에 B4가 따라서 이렇게 건너갈 때 A3을 더하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B4에서 B5로 갈 때 1을 더하시고요. 또 1을 더하고 B6에서 B7로 갈 때 A6을 더하겠지. 그치? 그 다음에 건너갈 때 1을 더하시고요. 건너갈 때 1을 더할 거야. 맞지? 자, 그래서 B3에서 B9로 건너갈 때 이만큼을 더하니까 결과적으로 이만큼을 더하게 되면은 27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A3에서 A6을 더한 다음에 이게 지금 현재 4개 있기 때문에 플러스 4를 했을 때 얘가 지금 27이라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A3과 A6의 합이 23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치? A3과 A6의 등차 중항은 4.5번째 항이야. 그치? 4.5번째 항이라는 건 없지만 4번째 항과 5번째 항의 정중앙으로 보시면 되세요. 따라서 A 4.5번째 항이 2배 한 것이 23이니까 2로 나눠주게 되면은 11.5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A1이 이긴 걸 알잖아. 그치? A1이 이긴 걸 아니까 A1에서 A 4.5로 건너갈 때 3.5D를 더하셔야 되는데 그 간격이 현재 10.5니까 양변 3.5로 나눠주게 되면은 공차 D가 3인 걸 구할 수가 있겠다. 됐죠? 따라서 A1은 이기고 공차가 3이니까 바로 일반항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 이제 공차가 3이어서 3n을 쓰시고 n에 1 넣으면 1이 돼야 돼. 그치? 마이너스 2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는 거니까 바로 등차 수열 공식을 이용합시다. 2분의 항의 개수 10개고요. 첫 번째 항 1이고요. 마지막 항은 n에 10 집어넣으시면은 28이 되겠지. 그치? 따라서 290의 절반이니까 정답은 140 어디였죠? 145. 2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문제를 봐서 답이 없는 줄 알았어. 답은 2번 체크하시면 되세요. 자, 넘어가서 13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보시면은 fx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고요. gx가 x가 0보다 작을 때는 fx를 평행이동시킨 그래프 x가 0 이상일 때는 fx야. 자, 그랬을 때 ht가 gx와 y는 뒤에 교점의 개수다. 리미트 t가 k 플러스로 갈 때의 ht 마이너스 리미트 t가 k 마이너스로 갈 때의 ht의 차가 2가 되게 하는 그런 k값이 1, 4, 5가 존재할 때 g 마이너스 4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교점의 개수를 가지고 함수를 만들면 100% 불연속이 되지. 그치? gx의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0을 기점으로 해서 오른쪽은 fx를 그리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점은 이제 꼭지점 좌표가 2,1이 될 거야. 그치? 2,1.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왼쪽은 요 fx를 이제 평행 이동시킨 그래프가 붙게 될 건데 지금 문제에서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딱 붙어 있을 거야. 뭐 이럴 수도 있고 뭐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을 텐데 결과적으로 y가 145 즉 t에 145를 집어넣었을 때 살짝 위와 살짝 아래의 교점의 개수의 차가 2라는 거잖아. 그치? 그것을 만족하는 그림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을 때 가능하다. 뭐 시도를 많이 해보셨을 거니까 굳이 설명은 안 할게요. 지금 요 점이 2,1이니까 지금 y는 1의 위치가 어디냐면은 여기란 말이야. 이렇게 y는 1. 그러면 1 플러스와 1 마이너스를 그었을 때 교점의 차가 2개인 거 충분히 이해되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를 내가 y는 4라고 했을 때 살짝 위를 그리고 살짝 아래를 그리면은 교점의 개수의 차가 2개가 되시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었을 때
얘가 이제 y는 5가 되어야 하겠지, 그지? 살짝 위를 그리고 살짝 아래를 그렸을 때 교점의 개수가 2개와 4개니까 얘를 만족을 한다. 이 모양이 세팅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요 점의 꼭지점 좌표는 지금 y값이 1인데 이 점의 꼭지점은 y값이 4기 때문에 지금 x축으로 마이너스 a만큼 y축으로 b만큼 들쳐 올렸잖아, 그치? 그래서 b는 3으로 확정이야. 됐지? b는 3으로 확정이고, 참고로 x축으로 마이너스 a만큼 움직였기 때문에 요 지점의 x값은 2-a라고 할 수가 있겠지, 그치? 왜냐면 여기가 x값이 2이기 때문에 그래. 그 다음에 지금 요 점이 0,5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0,5에서 접합이 되려면은 당연히 여기다가 0,5 대입했을 때 성립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따라서 x에 0을 대입하게 되면은 fa에다가 b가 3인 거 아니까 더할게요. 얘가 5가 돼야 돼. 그러면 FA가 2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요거 올렸을게요. 자, FA는 집어넣게 되면은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5인데 얘가 2가 돼야 돼. 넘기면은 A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3은 0이고요. A는 1 또는 3이 나오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은 2-A가 0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거든. 따라서 A는 3으로 확정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뭘 구하라고 했냐면은 G-4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위식에 집어넣어야 될 것 같아요. G-4는 F 마이너스 4 더하기 A인데 A가 3이니까 플러스 3 하시고요. 뒤에 B는 플러스 3을 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A랑 B가 둘 다 3이니까. 그럼 얘는 F-1에다가 3을 더한 격이지, 그치? F-1은 대입하시게 되면은 얼마니? 10인가요? 맞죠? 10에다가 3을 더하니까 정답은 1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답은 그래서 5번 체크하시면 정답이 되겠네요. 됐지? 1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보시면은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은 다 문제 있습니다. AB가 12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원의 반지름이 3루트 2라고 나와 있는데 문제에서 얘가 직각으로 소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접선과 수직이면 얘가 지름일 수밖에 없어야 할 거 아니야? 3루트 2의 2배인 6루트 2를 적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건에서 sin BPQ 대 sin QPC 얘가 지금 현재 3대1로 나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사인 법칙과 연관이 있는 조건인 것 같아. 지금 BPQ가 어디니? BPQ 여기거든요, 여기. 그 다음에 QPC가 어디야? QPC 여기거든, 그렇지? 지금 이삼각형이나 외접원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외접원을 공유하고 있다면 사인 법칙에 의해서 마주보는 변의 비가 3대1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BPQ에 마주보는 변은 BQ가 되고요. QPC에 마주보는 변은 QC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BQ 대 QC가 3대1이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겠지, 그치? BQ랑 QC를 한번 구해보려고, 구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BQ를 먼저 구해보려고 하는데, BQ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삼각형을 봅시다. 지금 A, B, P. 직각이고요. B에서 딱 Q가 지금 직각일 거야. 왜냐면 지금 직각일 수밖에 없는 게 얘가 지름이니까, 그치? 자, 그러면은 얘가 12인 거 알고요. 6루트 2인 거 알고요. 피타고라스를 이용하면은 요 144에다가 제곱하면 72 더하면 216이고요. 루트 씌우니까 6루트 6이 될 거야, 그치? 따라서 BQ를 구하기 위해서는 소공식을 이용하는 거지, 그치? 소공식.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 그치? 12 곱하기 6루트 2는 6루트 6 곱하기 BQ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게 6이 지워지면서 루트 6분의 12루트 2가 되고요. 한 번 더 약분하니까 루트 3분의 12가 돼서 얘는 4루트 3이야. BQ가 4루트 3이구나. BQ가 4루트 3이면은 QC도 나왔네. QC는 3분의 4루트 3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얘도 알았고 얘도 알았어. 나 BC를 구해볼래. BC. 사실은 요 끼인각에 대한 사인 값을 구하는 방법도 있는데 뭐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요 방법도 참고를 해보세요. 여러 풀이가 있으니까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BC를 구할 건데 BC는 두 접점을 이은 거야. 원래 원에서 이 외부의 점에서 접선 그었을 때 중심이 있고 이렇게 긋고 이 접점 두 개를 연결하면은 수직인 거 알고 있죠, 그치? 따라서 내가 원의 중심을 BP의 중점을 찍어서 M이라고 하고요.
요 A랑 M을 연결하고 C랑 M을 연결하면은 얘가 수직일 수밖에 없어. 그치? 이때 사각형 ABMC 여기 보이시니? 보이죠? 자, 그랬을 때 요 사각형의 넓이는 수직이니까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 곱하기 2분의 1로 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12 곱하기 3루트 2의 절반이 이제 이만큼 넓인데 그거에 2배를 하게 되면 이제 2분의 1 날아가는 거니까 12 곱하기 3루트 2가 이 사각형의 면적이기도 하겠지. 그치? 따라서 사각형의 넓이는 12 곱하기 3루트 2로 구할 수도 있지만 방금 얘기했듯이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 곱하기 2분의 1인데 그러려면은 AM을 구하셔야 돼요. AM. 자, AM은 이렇게가 직각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얘의 제곱은 144, 3루트 2의 제곱은 18이거든요. 루트 162야. 9루트 2가 될 거야. 그치? 따라서 AM이 9루트 2니까 AM 곱하기 BC죠. BC 곱하기 2분의 1 얘를 이용합시다. 자, 그러면은 루트 2 지워지면서 2배 하니까 72는 9배의 BC가 나와서 BC가 8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세변을 다 구했어. 그러면은 4R분의 ABC라는 공식을 이용할게. 왜냐면은 외접반의 반지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헤르는 공식은 어려워. 루트가 있기 때문에 넓이 S는 4R분의 ABC는 세변의 곱을 의미합니다. 4루트 3과 그 다음에 3분의 4루트 3 마지막에는 8을 곱해야 되겠죠. 그치?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요거 이제 12루트 2고요. 12루트 2 분자 같은 경우에는 루트 3, 루트 3, 3 이렇게 지워지면서 16의 8배 128이 될 거야. 그치? 맞지? 문제를 보게 되면은 보기가 다 그 3으로 다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부모 분자를 4 루트 2로 약분을 하면 되세요. 분모는 3이 되시고요. 분자는 16 루트 2가 될 거야. 답은 그래서 3분의 16 루트 2, 2번을 체크하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저는 1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x가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고요. gx가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어. 자, 조건을 보시면은 가조건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니? gx는 x 이퀄 b에서만 미분이 가능하지 않다. gx는 x 이퀄 b에서만 미분이 가능하지 않다. 대충 느낌에 미분이 불가능한 지점은 이제 여기 있지 않겠니? 그치? 여기 있을 거야. 왜냐면 얘는 무조건 미분이 가능하거든요. fx가 미분이 가능하고 미분이 가능한 함수의 제곱은 미분이 가능하고 x 세제곱도 미분이 가능하니까 미분이 가능한 두 함수의 합은 미분이 가능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얘가 첨점을 가지니까 얘가 미분이 불가능하고 얘는 다 미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얘가 미분이 불가능한 지점에서 미분이 불가능할 거야. 그치? 그 지점이 지금 B라는 것이고 나조건을 보니까 나조건은 gx는 0은 음의 실근을 갖는다. 얘 이퀄 0은 음의 실근을 갖는다. 그 얘기는 근이 여기에서 존재를 한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얘 이퀄 0을 했을 때 교점이 있는 거니까 이 절대값 fx랑 x제곱을 는을 시켰을 때 아마 음의 실근이 존재를 하나 봐. 그쵸? 왜냐면 여기는 음의 실근 존재할 수가 없지. 그치? x가 0보다 큰 부분이기 때문에 난 나조건을 먼저 이용을 해보고 싶은데 요 음의 실근을 갖는다는 조건을 좀 이용을 해보고 싶은데 우선은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보는 거니까 절대값 fx 마이너스 x제곱이 0이니까 이거를 보는 거거든. 근데 이제 절대값 fx의 그래프의 개형을 보게 되면은 뭐 얘가 이럴 수도 있고요. 그죠? 뭐 이럴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y는 x제곱을 그렸을 때 당연히 이제 교점이 이제 음수 쪽에 생기는 것이 이쪽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치? 얘는 절대 안 생기지. 그치? 이 음수 쪽에 교점이 생길 수가 없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아마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y는 x제곱을 그렸을 때 교점이 생기고요. 요 지점이 바로 이 나에서 의미하는 음의 실근이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요 첨점이 이렇게 와도 안 돼. 이렇게 와도 요 굴곡과 y는 x제곱은 이 굴곡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 교점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느낌일 것 같아. 그치? 자, 그러면은 지금 내가 절대값 fx가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생겼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가조건에서 이 gx가 x 이퀄 b에서만 미분이 가능하지 않대. 그러면 지금 내가 절대값 fx를 이런 식으로 그렸을 때
절대값 fx가 여기에서 지금 첨점을 가져요. 여긴 실질적으로 없는 그래프죠. x가 0 이하인 것만 보는 거니까. 얘는 항상 미분이 가능한데 얘가 첨점이 있잖아, 그치? 그 지점에서 미분이 불가능할 거야. 그리고 그게 바로 b인가 봐. 됐죠? 그러면은 지금 얘가 절대값 fx를 그린 건데 그 중에 하나가 b가 되겠네. 맞지? 자, 그런데 이 fx의 형태를 봐봐. 상수항이 b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 당연히 이쪽이 얼마가 될까? 1이 되겠죠, 그치? 그래야지만 두 근의 곱이 b가 될 수가 있는 거니까 다시 얘기해서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라는 식은 원형 그대로 그리면 이게 꺾어내릴 거 아니야? 이렇게 됐을 때 결과적으로 얘가 x-b와 x-1의 곱으로 볼 수가 있으므로 이거 양변 항등식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a라는 건 b 플러스 1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은 b만 구하면은 a는 아주 쉽게 나올 것 같아. 맞지? 한번 해결을 해봅시다. 요 그래프 지울게요. 지우지 말걸. 다시 그릴게. 미안. 자, b 1. 요거 절대값 fx고 실질적으로 여기만 의미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gx를 써볼게. 자, gx라는 것은 지금 x가 0 이하일 때는 절대값 fx-x제곱인데 그 중에서도 x가 b 이하일 때는 얘는 사실 fx 원형 그대로거든요. 따라서 그냥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에서 x제곱을 빼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ax 플러스 b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x가 b보다 크고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때는 지금 꺾어 올린 부분이야, 그치?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는 거니까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b에서 x제곱을 빼니까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b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치?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클 때는 fx제곱 더하기 x세제곱이니까 fx가 지금 현재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잖아. 이거의 제곱에다가 x세제곱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살짝 이 문제가 허무하는 것이 연속 조건만 써도 문제가 풀려버려. 0에서 연속일 거 아니야. 미분이 가능하니까 여기에 0을 넣으나 여기에 0을 넣으나 같겠지, 그치? 따라서 0을 집어넣게 되면은 여긴 마이너스 b가 되고요. 여기에 0을 집어넣게 되면은 b제곱이 남아. 넘긴 다음에 이제 b로 묶어주게 되면은 b 곱하기 b 플러스 1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b는 0이 될 수가 없어. 방금이 아니라 처음에 설명할 때 이게 첨점이 이쪽에 올 수 없다라고 얘기했었어요. 따라서 b는 얼마가 되니? 마이너스 1이 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이제 확정이 되고 나면은 a는 0이 될 수밖에 없겠지, 그치?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fx가 구해졌고요. 자, 문제는 뭘 물어봤냐면은 g-2분의 1 더하기 g3을 구하시오 그랬으니까 마무리만 지어볼게. 지금 fx가 a랑 b에 집어넣게 되면은 a가 0이고 b가 마이너스 1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1이야, 그치? 아예 헷갈리지 않게 씁시다. gx는 x가 0 이하일 때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 빼기 x제곱이고요. x가 0보다 클 때는 x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x세제곱이다. 그치? g-2분의 1 더하기 g3을 구해볼게. g-2분의 1은 여기 집어넣어.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은 4분의 1이고요. 1 빼시면 마이너스 4분의 3. 절대값 씌우니까 그냥 4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은 4분의 1이죠. 그치? 에다가 g3은 여기에 3을 집어넣어야 돼. 그러면은 8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3의 세제곱이 되겠네. 그치? 따라서 2분의 1에다가 64 더하기 27 얼마니? 91인가? 따라서 2분의 182니까 더하시게 되면은 2분의 18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보기에 있을까요? 답은 1번 체크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네요. 됐죠? 이렇게 해서 객관식 마무리 지었고요. 주관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관식 20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x가 지수함수로 지금 주어져 있고요.
gx가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 x-4분의 절대값 x 빼기 4 요거 이제 4를 기준으로 해서 1 또는 마이너스 1인 식인 거니까 당연히 이제 식을 분리해야 되겠지 그치? x가 4보다 클 때에는 4가 될 수가 없으니까 일단 얘가 1이 되겠죠. 따라서 그냥 이제 이 식과 이 식을 더하니까 2배의 fx가 돼. 2배의 fx는 저기다 2배 하니까 지수 법칙에 의해서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 플러스 a 플러스 1에다가 더하기 2b가 되겠네. 그치? 자, x가 4보다 작을 때는 이때는 여기에서 이 식을 빼는 거니까 fx가 지워지면서 2x제곱의 2배가 되겠죠? 2에 x 플러스 1승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 요렇게 함수가 정의가 되네. 자, 그랬을 때 그 문제의 네모 박스의 조건을 보시게 되면은 y는 gx의 그래프랑 y는 t의 그래프가 교점의 개수가 무조건 0 또는 2만 있다. 그랬을 때 g6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프를 그려보셔야 되는데 지금 4를 기점으로 해서 왼쪽에는 2x 플러스 1승 얘는 그리는 거 쉬워. 점근선을 이제 y는 0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그래프고 이 구멍 뚫린 부분은 4를 집어넣게 되면은 2,32가 되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x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밑이 2분의 1인 셈이야. 그치? 2분의 1인 셈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뒤집으면은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되겠지. 그치? 근데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상수함수를 그렸을 때 어떻게 그려도 항상 교점이 0개 또는 2개가 나온다. 그러려면은 요렇게 이제 위아래 바운더리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그리는 것이 최선이다. 아마 이 정도는 생각을 다 하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요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되게끔 A랑 B를 결정을 하게 되면은 G6을 구하는 것도 어렵지 않겠구나. 그렇죠? 자, 우선은 이 점이 지금 현재 4,0이지. 그치? 4,0이니까 요 함수가 4,0을 지난다라는 걸 좀 이용하게 되면은 X에 4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2에 4 집어넣으니까 A 빼기 3승 플러스 2B 얘가 0이 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강력한 힌트는 지금 요 구멍 뚫린 부분의 y값이 32니까 점근선이 y는 32거든. 따라서 2b가 32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b가 16인 거 알았고요. 그 다음에 이만큼이 32니까 얘가 5가 돼야 되거든. 따라서 a가 얼마가 되니? a가 8이 됨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제는 뭘 물어봤냐면은 G6을 물어봤잖아. 그치? G6을 물어봤으니까 G6은 대입합시다. 자, 여기 6을 대입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6에 1 더하니까 a 마이너스 5인데 a가 8이잖아. 세제곱 쓰시고요. 2b가 32니까 더하기 32를 쓰시면 답은 2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를 적어주시면은 4점을 획득하게 되겠네요. 됐죠? 저는 2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보시면은 자, fx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kx고 k가 양수라고 나와 있어. 자, 그림 그렸고요. 그래프 위에 점 이제 a, fa가 있는데 a가 이제 2분의 k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축보다 오른쪽에 점을 찍었고 접선을 그렸을 때 x절편을 b라고 하자. b, 0 썼고요. 그랬을 때 a에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요 h라고 하면은 삼각형 AOH 넓이를 s라고 할 거래. 자, 그랬을 때 가나 조건을 만족할 때 g-k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가조건을 보니까 a부터 b까지 gx는 이 접선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gx를 요 a부터 b까지 적분하게 되면은 이면적이 나와. 근데 이면적도 역시 s라고 나와 있다는 얘기는 얘랑 얘가 넓이가 똑같으니까 얘랑 밑변이 똑같은 것이고요. 수직이기 때문에 수선을 내렸을 때 밑변이 2등분 되면 얘는 100% 2등변 삼각형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면 2등변 삼각형이니까 이 두 밑각이 똑같을 것이고 그 얘기는 요 직선과 요 직선은 기울기가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반대일 것이다. 그죠? 자, 그러면 내가 요 기울기를 보고 싶은데 요 기울기는 f'A일 거 아니야? 자, f'x가 마이너스 2x 더하기 k니까 당연히 f'A는 마이너스 2a 더하기 k가 될 거고요. 따라서 OA의 기울기는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인 2a-k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5a라는 것은 0,0과 a,fa와의 두 점 사이의 기울기로도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두 점 사이의 x차와 y차의 비율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a분의 fa는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ka 이런 식으로도 구할 수가 있겠지, 그치? 요거 a는 0이 아닐 거라서 하트로 갈라서 약분을 하시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2a-k는 마이너스 a 플러스 k가 되시고요. 요거 이제 2k는 3a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k가 2분의 3a였던 거야. k가 2분의 3a면 결과적으로 5a의 기울기는 집어넣었을 때 2분의 1a였던 거지. 2분의 1a. 자,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잘 연결되는 것이 나조건을 보니까 fx에서 2분의 1 ax를 뺐는데 지금 5a의 기울기가 2분의 1a니까 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2분의 1a야. 이 직선식 자체가 얘가 되는 거야. 그치? 따라서 fx에서 2분의 1 ax를 뺐다. 이 면적을 의미하는 건데 원래 이 이참수와 직선이 이루는 면적은 공식이 있잖아. 그치? 어떻게 구하냐면은 6분의 최고차항계수의 절대값은 1이니까 안 쓰고요. 두 점의 x의 차의 세제곱이지, 그치? 따라서 a의 세제곱을 했을 때 얘가 3분의 32가 되겠다. 그죠? 따라서 a 세제곱이 64가 돼야 되기 때문에 a 값이 4가 되고요. a 값이 4면은 k는 자동으로 6이 될 거야. 그치? 따라서 문제는 g-6을 구하는 거잖아. 자, g-6을 구할게. g-6은 이 접선식을 구할 수밖에 없겠다. 그치? 근데 아까 5a의 기울기가 2분의 1a라 그랬거든? a가 4니까 5a의 기울기가 2인가 봐. 그럼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따라서 우선 gx는 마이너스 2x 쓰신 다음에 귀찮아라. 뭐 이 점의 좌표를 알든 이 점의 좌표를 알든 해야 이제 그 직선식을 구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어디 갔어? FA 구합시다. F4를 구하자. F4는 마이너스 16에다가 4K인데 맞죠? K가 지금 현재 얼마야? K가 6이니까 4K는 24가 되겠지. 그지? 8이야. 다시 얘기해서 지금 점 A가 4,8이야. 4,8. 그러면은 4 집어넣었을 때 8이 돼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 16이 되어야 할 것 같아. 따라서 g-6은 여기에 마이너스 6을 집어넣으면 정답이 되겠죠. 따라서 28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끝에 마무리가 조금 계산이 지저분하네. 답은 제가 못한 거예요. 그죠? 답은 28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2번으로 넘어갈게요. 마지막 22번 보겠습니다. 자, 22번 보시면은 모든 항이 자연수고요. 여섯 번째 항이 6일 때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A1의 합을 구하시오라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가조건을 보니까 이런 점화식이 나와 있네. 뭐 이따가 확인해 보는 걸로 하고요. 나조건을 보면은 두 번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짝수가 한 개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어. 자, 우선은 A6이 6인 거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데 A6이 6이야. 자,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이제 A4가 홀수면은 A4와 A5의 합이 6이 되셔야 돼요. 그치? 근데 6은 짝수니까 A4와 A5가 둘 다 홀수여야 되겠다. 그치? A4가 짝수라고 했을 때는 2분의 1 A4를 했을 때 6이 되는 거니까 이때는 A4가 12라고 할 수가 있겠네. 괜찮죠? 자, 그랬을 때 얘를 먼저 볼게. 홀수와 홀수를 더해서 6이 돼야 돼. 케이스 몇 개 없으니까 한번 구분해 볼게요. A4와 A5를 써볼게. 거꾸로 A5랑 A4를 쓰자. 자, 우선은 1 더하기 5 가능하고요. 3 더하기 3 가능하고요. 5 더하기 1 가능해. 자, 이거를 가지고 내가 A3을 추측을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A3이 만약에 홀수라고 하면은 A3과 A4를 더해서 A5가 돼야 되는데 홀수와 홀수를 더해서 홀수가 될 수 없잖아. 그지? 더군다나 얘네 둘 같은 경우에는 얘네가 음수가 되기 때문에 음수 또는 0이 되니까 모든 항이 자연수라는 것에 그 위배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아래 조건을 따라가겠습니다. 아래 점화식을 요거 이제 AN이 짝수일 때, 즉 A3이 짝수라 생각을 하게 되면은 A5라는 것은 2분의 1 A3이 되는 거니까 A5의 2배를 하시면
A3이 돼요. 2가 되고요. 얘는 이제 6이 되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A3이 역시 이제 위에 걸 못 따라가기 때문에 5의 2배를 하니까 10이 되겠지. 그치? 괜찮지? 자, 이거를 가지고 이제 A2로 건너가게 되면은 지금 A2가 홀수일 때는 A2와 A3을 더해서 A4가 돼야 돼. 그럼 이제 3이 가능하죠? 3이 가능해. 만약에 A2가 짝수라고 하면은 A2는 A4의 2배가 되는 거니까 10이 가능하지. 그치? 근데 이제 문제에서 A, 2, 3, 4, 5 중에 짝수가 하나만 존재하라 그랬으니까 2와 10이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잖아. 그치? 요거는 제낄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도 지금 3하고 6이야. 지금 A 같은 경우에는 짝수가 될 수가 없어. 이미 짝수가 있으니까 마찬가지야. 근데 이제 홀수라고 하자니 6에서 홀수를 더해서 3이 될 수가 없어. 그치? 음의 홀수가 될 수밖에 없잖아. 그치? 얘도 마찬가지거든요. 10에서 음의 홀수를 더해야 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항이 자연수란 조건에 위배가 됩니다. 따라서 모두 X. 살아남은 것은 얘만 살아남았어. 이제 A1으로 갈게. A1이 만약에 홀수라고 했을 때는 불가능해. 3에서 음의 홀수를 더해야 2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A1은 짝수가 되셔야 되고요. A1은 이제 짝수니까 요 2를 몇 배 하면 되니? 2배 하면 되세요. 따라서 A1은 4가 된다. 이거 하나 구했어. 됐죠? 나머지는 모두 탈락. 자, 이제 이쪽으로 넘어와서 A4가 12인 거 볼게. 이미 A, 2, 3, 4, 5 중에 얘가 짝수니까 나머지 모두 홀수가 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지금 나머지가 홀수인 거니까 위에 걸 따라가야 될 거 아니야? 따라서 A2 더하기 A3이 A3과 A2로 볼 거야. A3 더하기 A2가 12가 되셔야 되는데 둘 다 홀수여야 한다. 그러면은 1과 11, 3과 9, 5랑 7, 7과 5 화면에 보일까 모르겠네요. 자, 그 다음에 9와 3, 11과 1 이렇게 존재할 거 아니야. 그쵸? 자, 그러면은 지금 A3이 모두 홀수기 때문에 A3과 A4를 더하게 되면은 A5가 될 것이고 홀수와 짝수의 합이니까 A5는 홀수. 그치? 이제 A1만 잘 구하시면 되는데 지금 A1이 짝수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있는 A3에다가 몇 배 하시면은 2배 하시면은 A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A1 여기다 쓸게. 여기 쓸게요. A3의 2배가 되기 때문에 2 6, 10, 14, 18, 22 이렇게 가능하겠다. 따라서 여기 있는 4와 요만큼을 다 더하시면 정답이 되겠죠. 그치? 요거 이제 등차 수역이니까 24, 24, 24 총 72에다가 4를 추가하시면 정답은 7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요렇게 해서 공통 영역 해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